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8월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정읍시 일부 민방위 급수시설에서 총 대장균군이 검출됐다고 보도했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혹시 자신이 이용하는 약수터에서 검출된 것은 아닌지 걱정 많으셨을 겁니다. 2달이 지나 다시 검사를 해보니 검출됐던 5곳 가운데 4곳은 불검출 결과가, 나머지 1곳은 3번 연속 검출이 돼 민방위 급수시설에서 제외됐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정말 안전한 걸까요?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 달림약수입니다. 약수터는 정상 운영되고 있지만 이곳을 찾는 발길은 뜸해졌습니다. 지난 8월 이곳에서 총 대장균군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시에서는 이제 먹으라고는 않고, 그치 먹으라고 하겠어요? 내가 공무원이도 만약 이상이 있으면 책임져야 하는데, 그 차원에 몇 년 전에도 한번 그렇게 걸었다가 또 먹고 그랬으면 괜찮아요. 지난 9월 총 대장균군이 검출된 5곳을 대상으로 재검사한 결과 3군데에서 재검출됐습니다. 10월 7일 또 한 번 재검사를 한 결과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정읍시는 재검사를 포함해 총 대장균군이 3번 연속 검출된 시설을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서 제외한 상태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과 수질 검사를 3일 실시해가지고 부적합 판정이 됐을 때는 해제를 그것이 회복이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든요. 민방위 급수시설은 재난 상황 등 유사시 이용을 목적으로 지정돼 있지만 정읍시는 평소에도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수시설 위생은 시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상황입니다. 정읍시는 오는 11월 8군데 비상급수시설에 대해 수질 검사를 의뢰해 식수 안전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토속 채취 현장에 가면 깎아내린 절벽과 같은 곳에서 중장비가 동원돼 작업을 진행하는 아찔한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곳에서 작업이 벌어지는 곳에서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데요. 남원 지역 토속 채취 사업장 가운데 상당수가 안전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남원 지역 토속 채취 작업 현장 모습입니다. 이 같은 작업 현장에는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시설과 비산먼지, 분진 저감시설 등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산지보존협회가 남원 지역 내 33개 토속 채취 사업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대다수 사업장에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전시설 부분을 갖다가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계단식으로 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대로 하지 않고 법을 좀 어기면서 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위협했던 사항은 가장 적은 게 경계를 벗어나서 채취를 했던 부분하고, 조사 대상 가운데 27곳이 안전사고 예방 표지판과 위험지역 안전시설 불량으로 적발됐습니다. 또 31곳은 세륜시설과 살수차 등 분진 예방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장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주기적으로 좀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좀 현장 점검을 좀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3년 주기로라도 지금처럼 어떤 용역을 다시 의뢰를 해서 현장을 점검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사업장 가운데 일부 업체는 산림 불법 훼손 등 위법 사항까지 드러났습니다.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사고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서는 채취 중지와 복구 명령 등 행정사법적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김제육교 철거를 포함해 김제시 현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시의회 의원들이 자칫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현안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보도에 정명기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철거가 끝난 김제 육교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 최하 등급인 2등급을 받으면서 준공한 지 33년 만에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교 제가설로 하루 평균 6,000대 넘게 다녔던 차량은 우회하는 불편을 겪고 인근 상인들은 영업난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작년하고 매출이 거짓말 반절 이상이 깎였어요. 어디 이렇게 공사를 해요? 시민들이 생각도 없이. 240억 원을 투입하는 김제육교 제가설 공사는 길이 188m의 다리와 550m의 회전교차로를 지을 계획으로 현재 공정률은 50%를 넘었습니다. 현장 점검에 나선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김제시에 촉구합니다. 2021년도 4월 22일 날 준공 계획이었는데 땡겨서 2020년도 6월이면 후시 개통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얘기 아니야. 수영장 타일 교체와 방수 공사가 한창인 김제시 수영장. 이번 사업만 7억 원을 들이는 김제시는 유지 관리에 해마다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균열이 가 있어요. 시의원들은 수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수영장을 새로 짓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신축에 110억 원을 들인다는 건 자칫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김제시에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들고 왔다면 그때 시공 당시에 문제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시의원들은 지역 현안 사업인 치매 안심센터, 스마트팜 체험과 교육장으로 활용할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신축 현장을 차례로 점검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과 개선 의견 등이 사업에 반영되어 원활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운영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원성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지 않도록 김제시와 시의회의 꼼꼼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오색빛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는 본격적인 단풍철이 돌아왔습니다. 정읍 내장산에도 다채로운 단풍의 모습을 품고 있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가을 관광 명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불법 호객 행위와 노점상 등으로 내장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는데요.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읍시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특히 올해와 내년을 정읍 방문의 해로 선포한 만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연 얼만큼 달라졌는지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단풍철을 앞둔 내장산 국립공원. 지난해 내장산으로 향하는 길가는 불법 노점 상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관광객들의 통행에 불편을 끼쳤던 광경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노점 상인들을 한 곳에 모아 정읍시가 임시로 마련한 장소에서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큰 노랫소리로 관광객들에게 고통을 줬던 각설이의 모습도 현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읍시가 올해 단풍철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각설이와 불법 호객 행위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부터 상인 서비스 의식 개선을 위해 상인 학교를 올해 처음으로 운영했습니다. 길거리 버스킹 공연과 같은 문화 공연을 개최해 더욱더 많은 볼거리를 관광객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종합적으로 올해는 예년과는 다르게 뭔가 한번 보이자,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해와는 달라진 내장산 관광지 풍경에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내장산 입구가 깔끔해지고 조용해져 단풍에 더욱 몰입할 수 있다는 의견부터 오히려 너무 조용해 놀러온 분위기가 안 난다는 시민의 반응까지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각설이 타령도 있고 노점상도 있고 그 노점상 구경하는 그런 맛도 있거든요. 축제 오면은 무슨 이제 축제면 그 맛이 없으니까 별로 같아요. 정읍시는 불법 행위 단속 전문 경비업체를 배치하는 등 강경한 단속에 나섰지만 경광봉을 들고 위험하게 도로 한가운데에서 호객 행위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은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최근 남원시청 앞에서는 아침마다 공사 피해를 주장하며 1인 시위에 나서고 있는 주민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 남원 지역에서 신축 중인 한 연립주택 건설 현장 인근 주민이 공사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해결책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남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원시 월락동에서 진행 중인 연립주택 신축 현장입니다. 12개 동 152가구가 신축되는 공사 현장 인근에서는 성토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성토가 높아지면서 인근 사업장 주민이 토사 유출 우려 등 재난 발생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은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와 함께 소음 발생 대책을 요구하며 남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일조권이나 조망권이나 그 시야 확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지금 피해를 받고 있고, 저희는 이제 피해자지만 내년 8월 입주가 되고 나면 저희는 이분들에게 이제 시끄러운 소리로 가해자가 되면서 저희들은 또 다른 피해를 보고 저희는 이제 굴러온들이 박힌 돌 빼는 격으로 저희는 다시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재해 발생 우려에 대해 시공사 측은 배수로 정비 등 토사 유출 예방 작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옹벽을 이거 높이 있는 걸 낮춰달래요. 자기 집 가린다고 다 낮춰주고 그 전에 또 안 되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걸 도와준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해놨거든요. 우리는 상사할 여지는 없고 만약 우리가 뭐 잘못되고 그러면 법적으로 하면 우리가 법적으로 해가지고 피해 보상을 하든가 뭐 조치를 취하겠다. 남원시 관계자들은 시공사 측과 간담회 등을 통해 민원 발생 내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옹벽 부분은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철저히 시공을 했기 때문에 또 감리가 철저히 감독을 해서 현재상으로는 뭐 재해 위험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회사 측하고 민원인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시에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민원 해결에 소극적인 시공사, 재해 예방안과 소음 발생으로 인한 추가 민원 해소안 등 보다 적극적인 민원 해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산업구조 변화로 쇠퇴한 도시를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을 도시재생이라고 하는데요. 전라북도에서도 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려 합니다. 정읍시의 경우 4년 연속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되면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4개 사업 800억여 원 규모로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이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정읍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개관한 정읍 시니어센터입니다. 옛 시계일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 것입니다. 시니어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원도심이었던 시기동에는 활력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지난 2017년부터 모두 4개의 재생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시기성당과 샘골시장, 우암로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도시 활력 증진형, 떡과 차, 면, 술을 통해 정읍시 원도심 일원을 도시 관광지로 변모시키는 중심 시가지형이 진행됩니다. 또한 수성동과 연지동 일원에는 공기업 제한형을 통해 공공청사 복합개발과 역세권 주변 개발 사업이 이뤄집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주거 지원형이 시기동과 연지동에서 진행됩니다. 현재는 사업 착공이 가능한 사업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국토부 공무나 이런 사업들을 꾸준히 준비를 해서 정읍의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를 좀 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년 연속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되면서 좋은 출발을 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도시재생을 통한 도심 활성화와 함께 그곳에 사는 주민들에게 필요로 한 발전 방향 모색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정읍시는 4개 사업 영역에 대해 시민 60여 명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서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우리 각 상인회별로 모여서 고민도 하고 또 해야 될 방향을 행정에 대한 요구하기도 하고 저희들의 나름대로의 그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들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 사업 규모만 모두 878억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도시재생 사업이 침체한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낙후한 옛 도심과 주거 환경을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김제시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삶이 나아지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정명기 기자입니다. 한때 김제 지역 상권의 중심지였던 요촌동입니다. 목이 좋았던 상가 건물은 오래되거나 낡았고 텅텅 빈 곳도 곳곳입니다. 여기는 안 닫은 데 많아. 장사가 안 되니까 이쪽 골목 죽었어. 이 일대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이 올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버스터미널부터 금만 사거리를 거쳐 구산 사거리 일원까지 옛 도심을 살리기 위한 여러 사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250억 원을 들이는 대대적인 사업은 준비 단계부터 주민 주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오로지 그 일념 하나 가지고 많은 시간 투자하고 이러다 말고 쫓아나오고. 김제 향교와 관아가 자리하고 일제강점기 당시 상권이 밀집했던 성산지구 일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 유출이 지속해 상권은 위축되고 빈집과 상가가 늘고 있습니다. 현재 전통시장이 위치한 성산지구인데요. 최근 이 지역 또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되면서 주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4년 동안 지역의 역사 문화를 비롯해 상가와 집, 공동체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재생이 이뤄질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물론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시기가 똑같이 2023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두 개를 별도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엮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같이 추진한다면은 아마 2023년 이후에는 아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주민 삶이 나아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바라는 지역민의 간절한 염원이 뭉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자치단체별로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순창군에서는 특산물인 콩과 아로니아를 활용한 기능성 식품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은 아로니아 청국장환을 개발해 식품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청국장환은 최근 열린 제14회 순창 장류축제 기간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토종 청국장의 아로니아 분말을 7%가량 함유한 이 제품은 청국장 냄새를 줄이면서 변비와 다이어트 효과는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창군은 내년 상반기 중에는 블루베리 청국장환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순창 슈퍼푸드 아로니아가 가지는 항산화 기능성과 청국장이 가지는 장기능 개선이 합쳐진 기능성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25 전쟁이라는 아픔을 겪으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국가유공자이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4,500번째 나라사랑 행복한 집이 남원에 마련됐습니다. 남원시 덕과면 수촌마을에서는 최근 제4,500호 나라사랑 행복한 집 준공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라사랑 행복한 집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복권기금으로 국가유공자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제4,500호로 남원시 덕과면 수촌마을 김갑규 6.25 참전유공자 집이 선정됐습니다. 이날 준공 행사장에는 광주 보훈병원의 이동진료팀이 마을 주민들에게 의료봉사도 실시했습니다. 나라사랑 행복한 집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서 제가 서비스의 일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10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